자,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뷰 그룹 중에 하나인 레이아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 살펴보고 레이아웃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몇 가지 레이아웃들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 배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레이아웃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레이아웃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방법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에는 다소 기초가 되어지는 레이아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런 레이아웃에 뷰들을 배치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 또 그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런 레이아웃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제공되었던 다소 기초적인 레이아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런 레이아웃들을 사용함에 따라 레이아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드로이드 중반 이후에 추가되어진 레이아웃들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들과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화면 구성을 XML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XML 코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바 스윙 프로그램에서처럼 순수한 자바 코드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는 경우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로 구성했을 때와 자바 소스 코드로 구성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이며, 더불어서 레이아웃 전개라는 기존의 XML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가지고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는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 좀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하나의 뷰 그룹이라는 것은 뷰를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컨테이너 객체이다 라고 했었죠. 다수의 뷰들을 차일드로 담아서, 자, 여기서 차일드로 담는다라는 것은 객체 지향 언어의 부모 자식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저 내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수의 자식 뷰들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쟁반과 같은 그런 객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뷰 그룹도 역시 하나의 뷰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뷰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뷰 그룹 안에는 또 다른 뷰 그룹들을 포함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중첩된 형태로 뷰 그룹들을 구성을 해나가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스윙 배우면서 하나의 패널 안에 또 다른 패널을 포함을 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다만 우리 자바 스윙에서의 패널과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 그룹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각각의 뷰 그룹들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소위 뷰 그룹인 레이아웃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이 각각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에 따라, 고유한 규칙에 따라 자신 안에 있는 차일드 뷰들을 적절한 형태로 배치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바 스윙의 패널과 같은 컨테이너 클래스들은 별도의 배치 관리자라는 것을 두어서 똑같은 패널이지만 배치 관리자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배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의 뷰그룹이라는 레이아웃 객체들은 각각 고유한 배치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더불어 자바 스윙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컴포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개별적인 뷰들은 우리 지난번에 몇 가지 뷰들, 몇 가지 기본적인 뷰들을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그런 뷰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떤 뷰 그룹에 포함되어져야지만 가시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 때, 새로운 XML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XML 문서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루트 엘리먼트로 어떤 뷰 그룹을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지정을 했었죠.
우리는 지난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핸들링하기 쉬운 그런 뷰 그룹들을 그냥 암묵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오늘 시간에 다양한 뷰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클래스 계층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의 뷰 그룹이라는 클래스도 보면 뷰라는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이다 라는 것이죠. 즉 뷰 그룹도 뷰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자, 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다 그대로 물려봤대. 현재 뷰 그룹이라는 추상 클래스는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동작되어지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속성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뷰 그룹 클래스들에 대한 계층 구조들을 보면 대략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다시 테이블 레이아웃이나 테이블로우 같은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로 동작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레이아웃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줄 세우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배치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인 배치를 할 것이냐 혹은 수직적인 배치를 할 것이냐 정도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어찌 됐던 간에 그저 각각의 뷰들을 일렬로 나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인 것입니다. 자바 스윙에 보면 박스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박스 레이아웃에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줄짜리 그리드 레이아웃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열 혹은 한 행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레이아웃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뷰들이 한 줄로 쭉 나열되어지는 붙이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 붙인 뷰가 제일 왼쪽 혹은 제일 위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부착되어지는 뷰들이 차례로 부착되어져 나가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예제 혹은 지난 과제에서 다뤘던 예제들 보면 모두 다 루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배치되어지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뷰에 대한 설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뷰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액티비티 화면 위에다가 떨궈 놓으면 그러면 차례로 위에서 아래로 각각의 뷰들이 자동적으로 배치되어 정렬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줄에 하나의 뷰가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아무리 많은 여백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옆으로 다른 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죠. 자, 반면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레이아웃이라는 의미인 거죠.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뷰 혹은 부모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뷰들을 상대적인 위치, 누구누구의 아래쪽에 배치해라 라든가 누구누구의 옆쪽에 배치해라 라든가 혹은 부모의 아랫 영역에 맞추라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각각의 뷰들을 배치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최근에 추가되어진 레이아웃 중에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constraint layout이라는 것은 이 relative layout의 확장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상대적인 위치를 다루되 조금 더 세밀한 처리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기도 해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마치 우리 HTML 문서의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 형식으로 행, 열로 나뉘어지는 일정한 크기의 표 형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나누어서 뷰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몇몇 칸들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스패닝 한다라고 표현하죠.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행을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HTML 문서의 표와 다른 점은 수직 방향으로 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평 방향으로 하나의 행을 각각의 칸들을 합쳐가지고서 다른 애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칸을 만드는 용도로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 레이아웃보다 좀 더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되어진 것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농종이처럼 각각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나누어진 것이 테이블 레이아웃처럼 행 중심으로 묶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묶어가면서 격자 형태로 뷰들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테이블 레이아웃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 자바 스윙에서의 카드 레이아웃 비슷하게 각각의 뷰들을 그저 하나의 영역에 쭉 겹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가시화시켜서 사용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소위 카드 레이아웃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탭 화면처럼 교차해서 표현한다라든가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인 것이죠. 자, 이런 레이아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레이아웃은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각각의 뷰들을, 차일드 뷰들을 포함하고 그 포함되어진 차일드 뷰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레이아웃 클래스 안에는 화면 구성을 위해 자식 뷰가 컨테이너인 이 부모 뷰 그룹에게 요청하는 배치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레이아웃 파라메타라는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레이아웃이냐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법이나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뷰 그룹에 3개의 뷰들이, 차일드 뷰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차일드 뷰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그냥 선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체 뷰 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적절히 조율되어져서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각각의 차일드 뷰 입장에서는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뷰 그룹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하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재 나를 어떻게 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요청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자기 안에 포함되어진 모든 뷰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 최종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식이 직접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요청하는, 그래요. 이 레이아웃 파라메타라는 것은 바로 레이아웃 언더바로 시작되어지는 뷰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레이아웃 위스, 레이아웃 하이트 같은 속성을 대표적으로 살펴봤었는데, 뷰가 자신의 부모에게 요청하는 속성이다라고 했었죠. 현재 어떤 특정 뷰에 소속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 그 뷰가 포함되어질 레이아웃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뷰이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컨테이너에 포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파라메타들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려질 수 있어요. 어떤 속성은 왜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속성은 왜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지, 또 부모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뷰이지만 어느 뷰 그룹 밑에 소속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아까는 사용할 수 있었던 속성을 지금은 또 못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나의 속성이 아니라 내가 속해지는 내 부모의 속성을 내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서 예를 들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하나의 버튼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버튼 객체에 레이아웃 언더바 width나 height 같은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버튼이 내가 이만큼으로 설정할 거야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현재 내 폭과 높이를 각각 10dp만큼 설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는 그런 속성인 것이고, 그 요청을 받은 리니어 레이아웃은 해당하는 뷰에게 원하는 크기 혹은 원하는 크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크기로
해당하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그 영역 안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이제 각각의 뷰가 특별한 제약 없이 온전하게 부모로부터 허가받았으니까 온전하게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정보는 현재 뷰가 포함되어지게 되는 부모 레이아웃에 소속되어지는 그런 속성이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을 하나 봅시다. 현재 어떤 루트 레이아웃으로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하나의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뷰 그룹과 버튼이라는 뷰가 배치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뷰 그룹도 하나의 뷰이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뷰 그룹 안에 또 다른 뷰 그룹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차일드로 두 개의 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버튼이라는, 하나는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자, 이 두 개의 뷰들을 내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각각의 뷰들이 자신이 포함된 부모의 속성 중에 현재 얘도 모두 다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됐기 때문에 얘도 모두 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배치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 마찬가지로 릴레티브 레이아웃은 하나의 뷰 그룹이니까 다시 얘 안에 다른 차일드 뷰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얘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과 이미지 뷰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제 릴레티브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일드로 두 개의 뷰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각각의 차일드가 자신이 속한 릴레티브 레이아웃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도 이미지 레이아웃도 모두 다 이번에는 릴레티브 레이아웃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나 어떻게 배치해달라라는 것들을 요청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아웃도 하나의 뷰 그룹이니까 그 내부에 차일드로 두 개의 버튼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앞서서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있는 버튼은 자기를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버튼은 누구의 속성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쵸?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각각 설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클래스가 아니라 이름은 모두 다 레이아웃 파라미터이지만 각각의 레이아웃 객체, 즉 뷰 그룹 객체 안에 정의되어진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뷰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들이 있을 것이요. 프레임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배치되는 각각 요소들이, 릴레티브 레이아웃 클래스 안에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역시 릴레티브 레이아웃에 있는 각각의 뷰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공교롭게 같다 보니까 역시 또 이 구분이 없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굳이 다르게 두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부모에게 요청하는 배치에 대한 속성이다 라는 특징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일어나 해준 것이죠. 그래서 현재 뷰 그룹이라는 클래스 보면 뷰의 파생 클래스로서 모든 컨테이너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최상위 클래스 역할을 하는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뷰 그룹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체화되어지는 부분들은 현재 뷰 그룹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정해라 라는 의미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뷰 그룹이라는 추상 클래스 안에 가보면 다시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와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가 각각 내부 클래스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생겼어요. 자, 특히 이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것은 정적 클래스, 즉 스태틱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져 있으면서 현재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뷰의 크기를 설정하는 속성들을 담고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현재 특정 뷰의 width면 너비, height면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관된 속성이죠. 자, 반면에 이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것은 마진에 대한 설정, 즉 특정 뷰의 바깥쪽 여백들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설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파라미터에 있는 속성들은 모두 다 레이아웃 언더바 어쩌구라는 형태로 뷰 그룹, 즉 컨테이너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에 포함되어진 차일드 뷰들이 요청하는 그런 속성이다라는 것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다짜고짜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 하이트, 마진 같은 속성들을 썼었는데 사실 그런 속성들이 어디서 유래됐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속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닌 다른 뷰 그룹에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적용한 한 예를 화면에 나타내 봤습니다.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것은 뷰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지정하는 것은 특정 뷰 그룹에 포함되어진 차일드 뷰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속성이다 라고 했었죠. 해당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을 다 지정해줘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일부 생략하게 되어지면 각 속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값들이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의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가정을 해봅시다. 레이아웃 파일에 가보면 현재 루트 엘리먼트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3개의 버튼, 즉 버튼 뷰 1, 2, 3이라고 불리워지는 버튼의 텍스트 속성이겠죠. 버튼 자체의 속성이니까 버튼의 텍스트 속성이 버튼 뷰 1, 2, 3으로 지정되어 있는 3개의 버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3개의 버튼에 대한 크기나 위치 등등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버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튼이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컨테이너에게 요청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각각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해 보기를 첫 번째 버튼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정을 해주었어요.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이 버튼은 리니어 레이아웃에게 요청하는 속성이죠. 앞에서 width나 height라는 속성이 소개가 됐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레이아웃 파라미터로 기본적인 레이아웃 파라미터로 폭과 높이를 지정을 하기 위한 속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편의상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걸 다 생략을 했는데 모두 다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여져서 사용되어지는 속성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라는 속성으로 200dp라고 했다면 현재 이 버튼 뷰 1번이라는 애는 버튼 뷰 1번이라는 첫 번째 버튼은 자신의 부모에게 나 너비 200dp만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height 높이죠. 높이는 100dp만큼 또 마진 탑이라고 하면 나의 위쪽 여백이 50dp 마진 레프트라고 했다면 나의 왼쪽 바깥 여백이 100dp 그리고 마진 바텀은 50dp라고 했다면 아래쪽 바깥 여백을 50dp로 설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 리니어 레이아웃은 적절한 영역들을 허가해주고 결과적으로 얘는 이만큼의 영역을 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줄줄이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배치라고 그랬었고 기본적으로는 수직 방향,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배치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는데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 속성은 매치 패런트로 설정을 했어요. 즉 나의 너비는 부모 영역에 맞춰주세요 라는 거예요.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의 특성상 옆에 다른 것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액티비티의 폭만큼 전체 영역을 버튼의 너비로 설정을 해준 것이고, 레이아웃 언더바 하이트 같은 경우는 랩 컨텐트 썼으니까 내 내용물을 표시하기 딱 맞는 크기 정도만 할당이 된 것이, 자,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현재 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가 판단을 해서 할당을 해주는 것이겠죠. 자, 나머지 마진 속성 같은 것들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마진 속성을 기본적으로 부여하지 않게 되면 기본 값들이 각각 설정이 될 것이고, 기본 값이 얼마가 될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역시 with height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랩 컨텐트로 주었어요. 즉 폭도 높이도 딱 내가 필요한 크기만큼만 할당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뷰 그룹에 포함되어지는 다수의 뷰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크기나 여백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 제공되는 이런 속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속성은 이제 다른 레이아웃 파라미터들의 부모 역할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크기나 바깥쪽 여백 같은 것들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현재 여백과 관련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패딩이라는 것이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패딩이라는 여백은 안쪽 여백이다 라고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버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버튼이라는 글자, 버튼이 텍스트 뷰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내용물은 텍스트인데 그 버튼의 레이블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텍스트와 버튼이라는 현재 뷰의 바깥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물과 경계선 사이의 여백을 우리 패딩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것은 뷰 자체의 속성이었어요. 내가 나의 안쪽 여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현재 뷰의 경계선과 그 바깥쪽 사이의 여백은 이건 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뷰가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뷰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에게 요청하는 속성으로서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은 마진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패딩도 마진도 특별히 방향을 한정하지 않으면 네 방향, 상하, 좌우라는 네 가지 방향이 한 번에 똑같은 값으로 설정이 될 것이고, 내가 특정 방향만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패딩 레프트 혹은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왼쪽만 혹은 위아래 좌우 중 자기가 원하는 방향만 여백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뷰 그룹들의 파생 클래스와 레이아웃 파라미터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현재 추상 클래스로서의 뷰 그룹이라는 클래스 안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통해서 각 뷰들, 현재 이 뷰 그룹에 포함되어질 뷰들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포함되고 있었죠. 또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바깥 여백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서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서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각종 레이아웃들의 다시 내부 클래스로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이름들이 또다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같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인 거죠. 얘를 상속받아 얘가 만들어지고 얘를 상속받아 얘가 만들어지는 때 얘의 자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레이아웃 파라미터로,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레이아웃 파라미터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도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즉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는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클래스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냐에 따라 그
속성들이, 세부 속성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 하이트나 얘가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이라는 속성 외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속성들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속성으로 그래비티라는, 즉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과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들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속성들 이름 쭉 기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것들이 다 생략된 채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너무 번잡해서 공통된 부분을 빼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거 붙여서 표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는 역시 크기나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 외로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또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의 레이아웃 파라미터 클래스 안에는 크기나 마진이라는 속성 외로 레이아웃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많은 속성들이 또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버튼이라는 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부착을 했다라고 하면 오로지 크기나 바깥 여백을 제외하고서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버튼을, 똑같은 버튼을 현재 릴레티브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크기나 바깥 여백 외로 이런 속성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 속성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재 컨테이너에 뷰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속성들이 될 거예요. 위치를 정하거나 하는데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각각의 레이아웃 클래스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속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해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